명암부나 이런 디테일이 살아나면서 생동감 넘치는 영상을 담고 있기는 한데 이 생동감 넘치는 게요, 화질에서 그냥 멈췄어야 됐어요. 테크 일상에서 IT 이큐티씨입니다. 최근 3개월 전에 캐논에서 나온 요거 액션캠이 아닌 브이로그 카메라 파워샷 V10이 출시가 됐었죠. 8월 초에 저도 구입을 해서 아직까지 사용을 해보고는 있는데 최근 DJI의 포켓3가 출시가 되면서 글쎄요, 그걸로 갈아탈까 좀 극심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왜 이 카메라를 제가 구매했고 왜 또 갈아탈까 고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사용하고 있는 아이폰 14 프로에 비교해서 브이로그 카메라로 적합하긴 한 건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품은요, 캐논의 파워샷 V10입니다. 장단점을 좀 설명드리고 나서 오늘의 영상에서는 아이폰 14 프로와 비교해서도 보여드릴 테니까요, 좋은 결정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파워샷을 구매한 가장 큰 이유는 와이드한 19mm의 화각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 19mm 광각을 가진 카메라 중에 1인치 센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화질도 일반 액션캠에 비하면 좋은 게 사실이거든요. 아무래도 이 19mm라는 화각이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아이폰 14의 대략 0.55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핸드폰으로 0.55배에서 찍으면 되지 않나?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 생각보다 장시간 촬영을 하잖아요. 그러면 전화가 오거나 급하게 연락을 하거나 이 핸드폰을 이용해서 또 핸드폰을 들고 촬영을 해야 할 경우가 생기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핸드폰은 자연스럽게 좀 선택지에서 멀어지게 되더라고요. 또한 비교적 좀 가벼워서 이 카메라를 선택을 많이 했었는데, 요거는 실제로 스펙상 무게는 211g입니다. 직접 측정했을 때는 조금 더 가벼운 무게를 볼 수가 있어요. 크기는 스마트폰과 비교했을 때는 이 정도, 카드 지갑과 비교했을 때는 또 이 정도 크기입니다. 일반 고프로랑 비교하다 보면 조금 큰 느낌이 아무래도 없을 수는 없지만 1인치 센서를 가졌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컴팩트한 크기로 볼 수가 있겠네요. 이 1인치 센서가 대체 뭔데 싶더가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센서가 크면 클수록 빛을 많이 받을 수 있어서 화질이 좋아집니다. 요것만 아셔도 될 것 같아요. 보통 핸드폰이 1.3분의 1인치 정도니까 1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핸드폰 센서보다는 조금 더 크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화질도 좋게 나오겠죠. 이런 작은 크기와 넓은 화각 또한 좋은 화질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마이크 수음 능력도 뛰어나고 내장 스탠드까지 가지고 있는데요. 이 마이크는 특정 방향을 수음하는 지향성이 아니라 무지향성, 사방에서 들리는 소리를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카메라 전면부에서 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은 카메라 기준 좌측에서 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은 카메라 뒤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카메라 기준 우측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촬영하려는 상황마다 호불호가 좀 나뉠 수 있을 것 같아요. 브이로그를 찍을 때 좀 내 목소리만 담겨줘 하시는 분들은 불편하실 것 같고, 여러 명의 자리에서 촬영을 하시는 분들은 여러 소리가 한 번에 들리니까 조금 더 편하게 녹화하실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장 스탠드 역시 미세하게 각도를 고정해서 세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점은 일반 카메라 같은 경우에 뭐 볼 헤드나 이런 게 없으면 내가 원하는 각도로 맞추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내장 스탠드로 아주 손쉽게 해결한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스탠드에도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이건 조금만 뒷부분의 단점을 모아서 얘기할 때 설명드릴게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내가 이 캐논의 파워샷 V10을 빠르게 대차게 바꾸고 싶어하는 이유, 즉 단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촬영 포맷이 조금 아쉬워요. 파워샷 V10 같은 경우에는 4K 30프레임이 최대 촬영 가능한 포맷입니다. 제 채널 특성상 60프레임으로만 영상을 촬영하기를 원하는 저에게는 어쩔 수 없이 4K를 포기하고 FHD로만 좀 고정해야 하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녹화 시간 자체는요, 넉넉하게 촬영이 가능해서 FHD로 촬영하시는 분들은 사실 촬영 시간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촬영 시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또한 이 이야기를 좀 말씀드려도 좋을 것 같은데, 배터리가 내장식이어서 교체하거나 요런 게 조금 힘들어요. 이 브이로그의 배터리 특성상 외부에서 촬영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지속적인 촬영으로 배터리가 부족하면 좀 손쉽게 교체해야 촬영에 손실이 발생하지가 않을 텐데, 아무래도 내장 배터리이기 때문에 그런 점은 불편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또한 많은 영상에서 다양하게 보셨겠지만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매끄러운 피부 효과는 테스트 해봤을 때 개인적으로 3단계 정도가 제일 적당했거든요. 요걸 했을 때는 20분을 살짝 넘기고 과율로 꺼졌습니다. 한 20분 정도? 나는 괜찮은데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요게 또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이 기능을 켜면요, 디지털 IS와 같은 별도의 손떨방 기능은 또
꺼야 하기 때문에 피부 효과의 기능을 보고 혹해서 들어오시긴 조금 힘들겠습니다. 그 외에도 뭐 아쉬운 점이 여럿 있긴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장 스탠드는 생각보다 각도 자체는 미세하게 고정이 되기는 하지만 볼 헤드를 거치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각도 조절이 조금 더 다양한 장면은 힘들어요. 그래서 원하는 그림을 만들어내기는 좀 힘들다라는 점이 있고, 그래서 삼각대와 볼 헤드 등을 꼭 연결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좀 불편하실 수 있다 안내를 드립니다. 이게 또 추가적으로 좀 보잘것없는 컬러 필터에 속상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럿 같은 걸 넣어서 적용할 수 있으면 너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파워샵 V10의 가장 또 속상하면서도 중요한 이 단점은요, 손떨방이에요. 이거는 제가 뒤에 핸드폰과 비교한 영상을 좀 보여드리면서 이야기를 나눠볼 거니까 조금만 더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분명 간편한 조작이고 빠르게 촬영할 수 있게 만들려고 하는 노력들은 브이로그 카메라의 특성을 잘 살린 것 같지만 렌즈캡까지 없는 거는 조금 선 넘지 않았나 싶네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구매할 때 스몰리그 케이지 구성을 구매했었거든요. 이렇게 생긴 게 스몰리그 케이지 구성인데 케이지를 끼면요, 파워샷 기본 가방에 들어가지 않을 뿐더러 심지어 함께 내장되어 있는 제품 중에 데드캣이 하나가 있습니다. 요거 데드캣까지 제가 끼운 모습을 좀 보여드리면 조금 약한 힘의 자석으로 부착이 되는 거다 보니까 조금 잘 떨어져요. 저는 이미 벌써 하나 잃어버렸습니다. 스몰리그 케이지를 끼우면 내장되어 있는 삼각대를 쓸 수가 없어요. 말도 안 돼 진짜. 그래도 뭐 스몰리그 케이지 구성이 진짜 좋은 게, 이거를 제가 좋다고 말씀드리는 게 조금 모호하긴 한데 렌즈캡을 드려요. 고무로 된 렌즈캡을 드리거든요. 요렇게 잃어버리면 역시 답도 없지만 이렇게 한 스몰리그 케이지의 구성이 65,000원입니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렌즈캡 말고는 딱히 필요 없을 것 같긴 한데, 요거 공정을 좀 만든 스몰리그도 많은 손해를 보지 않았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러한 장단점을 좀 듣고 나서 혹시 카메라와 비교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뭐 스마트폰이랑 비교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폰 14 프로와 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앞서 말씀드린 화각입니다. 아이폰의 기본 또는 2배 줌 0.5배랑 비교했을 때 이야기해드렸던 것처럼 대략 0.55배 정도의 화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센서 자체의 크기가 또 크기 때문에 화질 자체는 비교적 조금 더 선명해 보이고 대비가 좀 강한 캐논의 느낌을 저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명암부나 이런 디테일이 살아나면서 생동감 넘치는 영상을 담고 있기는 한데, 이 생동감 넘치는 게요, 화질에서 그냥 멈췄어야 됐어요. 손떨방 보여드릴게요. 사실 손떨방 보여드린다라고는 했지만 보여드릴 게 없어요. 이 제품은 손떨방이 아예 미탑재된 제품이어서 브이로그 카메라임에도 불구하고 꽤나 흔들립니다. 셀프로 촬영하기에는 분명히 좀 부적합하죠. 그래서 안쪽에 디지털 IS가 탑재가 되어 있고, 그걸 사용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크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손떨방을 또 가져오면서 넓은 화각을 유지하고 싶게 이런 작은 길이 조절 삼각대를 구매했는데요, 결국에 이게 맞나 싶습니다. 컴팩트 하려고 이 카메라를 구매했는데 역시 브이로그 카메라나 작은 카메라를 살 때는 앞으로 기능이 좀 다양한 건 적어도 손떨방만큼은 반드시 있는 걸 사야 하겠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은 캐논의 파워샷 V10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좀 이야기를 해주시고, 혹시 파워샷 V10을 구매하신 분이나 V10을 아주 잘 쓰고 있으신 분들은 어떤 점 때문에 또 마음에 들어서 잘 쓰고 있는지 댓글로도 좀 달아주시고요. 오늘의 영상이 파워샷 V10을 구매하거나 구매하지 않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테크 일상에서 지금까지 IT ETT이슈였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